좋아요, 구독. 일단 첫 번째로는 네. 산타가 오지 않았다. 예. 예, 산타가 오리라고 기대를 굉장히 좀 많이 했죠. 그러니까요. 산타가 일단 오지 않았고요. 네. 자, 일봉 차트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예. 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적으로 그려드린 이 두 개가 있는데, 자, 올해 최저점이 10484입니다, 여러분. 최저점이고요. 최저점 위에 이 두 개의 라인이 있는데 아직은 깨지를 않았습니다. 아직은 깨지를 않았어요. 10800 정도 일단은 되는데 10800을 아직 건들지는 않았다. 자, 그래서 어떤 조그만한 일말에, 자, 산타랠리라고 하면 이번 주 이제 월요일이 휴장일이었기 때문에 화요일 어저께부터 일단은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어저께 또 시장이 또 하락을 했죠. 자, 그래서 일단 산타가 조금 늦게 오는 것이냐 아니면 아예 안 오는 것이냐. 근데 일단은 산타는 없다라고 보는 게 낫겠죠. 예, 일단은 없다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10800 라인입니다. 10800 라인을 오늘 또 분위기가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 시장의 분위기가 아직 뭐 13분이 남긴 했는데 프리장에서는 지금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10800을 일단 건드는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저께 보면 굉장히 조금 많이 하락을 했죠. 미국 시장 어저께 많이 하락을 했는데 두 가지를 일단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안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뭐 오늘 오전에 제가 노란 톡방에 올려드린 그 내용 일단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대내외적 악재, 그러니까 시장은 대내외적 악재를 일단은 갖고 있는데 대내적 악재는 일단은 테슬라죠. 이게 뭐냐면 작년, 지금 자막 나가고 있죠. 작년 11월 대비해서 77%가 일단은 하락을 했다. 테슬라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면서 뭐 나스닥의 주도주죠. 나스닥의 주도주가 어제 하루에만 11% 폭락을 하면서 나스닥의 주가, 나스닥이나 현물이나 나스닥 선물의 주가를 밑으로 끌어내렸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내적인 악재죠. 일단은 미국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대내적인 악재인데 저는 이거는 이렇다고 봐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테슬라에,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에 대한 리스크 관리, 리스크적인 측면 이런 게 조금 불거지고 이런 게 조금 부각이 많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테슬라의 정말 큰 악재는 뭐냐면 어떤 성장성에 대한 한계라고 저는 일단은 봅니다. 성장성에 대한 한계. 자, 테슬라는 아직도 괜찮은 기업이고요. 좋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물론 이제 트위터 관련해서 사실 일론 머스크가 돈을 굉장히 좀 많이 쓰긴 했거든요. 돈을 많이 쓰긴 했어도 아직은 그래도 괜찮은 회사고 좋은 회사다. 이거는 팩트는 맞습니다만 어떤 성장성의 한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기차를 많이 만들죠. 전기차를 많이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게 테슬라뿐만이 아닙니다. 자, 주가나 기업의 굉장히 큰 악재는 뭐냐면 어떤 재무적인 악재가 굉장히 큰 악재지만 재무적으로 탄탄한 회사여도 굉장히 큰 악재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성장성의 한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테슬라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할 것인가? 성장성의 한계를 지금 전문가들이 많이 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변론으로 일론 머스크가 지금 화성에 가려고 하는 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스타가 되고 싶어서 화성에 가려고 하는 걸 거예요. 테슬라 자체의 어떤 기업의 성장성이 지금 뚜렷이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것 때문에 이거는 미국 시장으로 보면, 미국의 큰 시장으로 보면 일단은 대내적인 악재가 일단은 될 것이다. 그리고 대내적인 악재로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공급망의 해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막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위드 코로나 정책의 역설이라고 제가 일단 타이틀을 잡았는데, 자, 어저께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한 이유도 이겁니다. 첫 번째는 대내적으로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두 번째는 대외적으로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자, 지금 스토리 라인을 쭉 보시면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계속 유지를 했다. 왜? 시진핑의 3기 연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봉쇄를 해버렸죠. 자, 근데 10월 달에 시진핑의 3기 연임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제로 코로나를 유지할 동력을 잃어버렸다. 정당성과 명분이 사라졌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제로 코로나를 버리고 제로 코로나를 버리고 다시 개방을 해야겠죠. 자, 이 내용도요, 여러분. 이 내용도 제가 1월 1일 날 설명드릴 중국 경제공작 회의에 이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일단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위드 코로나, 이제 코로나와 같이 갈 건데, 그럼으로 인해서 중국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자, 근데 이거는요, 패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규제를 많이 해서 지금 이게 풀리면 당연히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을 하겠죠. 우리나라도 그래 왔고요. 미국도 그래 왔고 세계 유수 나라가 그래 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 코로나 확진자의 확산이라는 것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요거는 이제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문제인데 이게 왜 역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자, 미국은 지금 굉장히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는데 자, 중국이 원래 그런 기조를 따랐다라고 하면 지금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인플레이션이 미국에서 잡혀가고 있는 이 실정에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폐쇄 정책을 없애버리면 중국 경제가 조금 더 활발하게 돌아가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다시 급증할 수가 있어요. 이 이유 때문에 어저께 미국 시장이 폭락을 했던 겁니다. 자, 테슬라 대내적인 거 하고요. 두 번째 대외적인 거는 뭐다? 여러분,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역설이죠. 그래서 완전히 모순입니다, 이게. 예. 공급망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공급망 해결을 위해서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벌여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팩트인데 지금은 뭡니까? 그로 인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어저께 미국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을 했다. 여러분이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급망의 해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다행스럽게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버려야 된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중국은 지금 제로 코로나를 일단은 버렸습니다. 확실히 버렸습니다. 100% 버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중국 경제공작 회의에서 그 내용을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제로 코로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자, 공급망 해결은 제로 코로나를 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공급망 해결이 될 겁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소비, 경제활동 지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로 밑이에요. 예,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것을 다시 부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재정정책, 예, 공산당의 재정정책과 그 인민은행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의 통화정책까지 중국 경제공작 회의에서 다 들어있거든요. 요거 제가 1월 1일 날 오전 7시에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올릴 겁니다. 이 지금 그래프가 밑으로 지금 가 있잖아요. 요거 다시 올릴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다시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이션도 어차피 중국의 영향을 받습니다. 공급망이 풀리면 미국도 풀리니까. 자, 그럼 뭡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도 조금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역설이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공급망이 해결돼서 제로 코로나를 버려야 되는데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유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격언이 있죠. 인플레이션은 뭐예요? 산불과 같다. 예. 꺼져도 꺼진 게 아니다. 다시 타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까지 일단은 제가 같이 정리를 일단은 해드릴 거고 공급망은요 2023년에 일단 해결이 될 겁니다. 요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중국 경제공작 회의 제가 다 보고 분석 다 끝냈습니다. 자, 현재 지표들을 일단은 좀 보면 미국 주택 시장 그리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미국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중국도 마찬가지고 주택 시장을 일단 봐야 여러분들 경기가 꺾이고 경기가 올라가는 것을 체감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자, 음영은 지금 이제 경기 침체 시기입니다. 경기 침체 시기에는 지금 다 밑으로 다 꺼져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지수가 지금 많이 꺾여 있습니다. 미국 주택 체감 지수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많이 꺾여 있죠.
자, 신규 주택이나 기존 주택 판매 지표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겁니다. 보시면 굉장히 조금 많이 꺾여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 시장도 지금 뭡니까? 경기 하강. 아직까지 침체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침체는 아직 오피셜로 경제국에서 미국 경제국에서 오피셜로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하강이라는 표현을 제가 이제부터 쓰겠습니다. 경기 하강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계속적으로 일단은 나오고 있다. 자, 그런데 뭡니까? 이 경기 하강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면서 노동시장이 깨져야 된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실업률, 비농지표, 구인이직 보고서 등등등이 꺾여야 되는데 뭐예요? 꺾이지 않는다.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다. 자, 그래서 큰 벽을 지금 만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벽을 깨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리를 더 때려야 됩니다, 여러분. 금리를 더 올려서 소비를 더 유축시키고 노동시장을 일단은 더 깨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경기 사이클을 그려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경기 사이클이 어떻게 된다고요? 경기가 과열됐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기를 하강시켜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경기 침체가 와야 되고, 경기 침체를 확인한 다음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다시 붐업시켜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동시장이 깨지려면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근데 이게 그냥 깨지는 거는 절대 아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지금 있다. 중간에 코로나가 끼어 있어서 지금 한창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뭐예요? 은퇴를 해버렸고, 이 은퇴한 사람들이 시장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뭡니까? 임금이 더 높게 책정이 된다. 임금 인플레가 높아진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았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민자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야 된다. 근데 뭐예요? 지금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때부터. 그래서 기저에 깔린 노동력이 소멸이 됐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임금은 더 오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예. 이 노동시장 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실업자, 은퇴자들이 시장에 돌아오고 이민자들이 더 많이 미국 시장에 와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해결을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인위적으로 대량 실업이나 대량 해고, 정리, 구조조정 이런 것들을 조금 시행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경기 침체다. 이 수준까지 가지 않으면 노동시장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이것을 미국에서 현실화시켜서 침체를 유발해야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거다. 그때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더 붐업시킬 수 있다.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됩니다.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기 위한 그런 아픔이라고 여러분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표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설명드리지만 최악의 수준이에요. 예, 정말 최악입니다. OX 제가 월요일 날 그려드렸죠. O도 있고 X도 있습니다. 한쪽으로 일단은 가야 되는데, 침체 쪽으로 일단 한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지표들의 조합은 거의 최악의 수준이다. 소비와 물가는 안정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노동시장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 깨져야 된다. 제가 한번 다시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